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요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마땅히 청약할 만한 곳도 없고,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그렇게 금리가 높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엔 해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여전히 가지고 있을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택 청약 종합저축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1인 1통장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만 하면 애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들한테도 나중에 이제 내 집 마련하라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들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지금 국내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제 다른 주택 청약 저축 포함해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포함해서 청약통장이 2,8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둘 중에 한 명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5천만까지 갈 이유는 없고요. 2,800만 개가 있는데, 하여튼 미성년자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성년자들 이제 과거의 이제 경험을 보면은 앞으로 주택 마련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은 가능하지만 0세부터 이게 이제 미성년 기간은 2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만 17세에 가입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금리만 높다면요 미리 들어가도 괜찮지만은 지난 몇 년간은 사실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로 실제로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1% 수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1.5, 1.8% 이상 줬기 때문에 사실은 저금리 시대에는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죠. 하여튼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사실은 금리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저축이고 이자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파트 청약 자격이죠.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기준 24개월 이상 300만 원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요. 경기도랑 이제 지방은 지금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12개월 이상 200만 원 이상이면은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공공은 일단 24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요. 월 1회 최대 10만 원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영하고 공공하고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월 10만 원씩 하는 게 좋다. 이제 월 2만 원 이상 납입하면 1회가 인정되는 거고요. 10만 원이 좋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왜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 같은 경우는 월 1회 최대 10만 원만 인정을 합니다. 월 2회 5만 원씩 두 번 넣으면 5만 원만 인정되죠. 그 다음에 월 1회 20만 원 넣어도 10만 원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개월 이상이면 1순위지만 실제로 이제 공공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치도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인기 지역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도권은 20년 이상 돼야 당첨권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납입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금리는 요번에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제 예금 금리도 올라갑니다. 1.8%에서 2.1%로 올라갑니다. 근데 2년 이하는 이거보다 또 더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자를 언제 주느냐 하면은 통장에 찍어보면 이자가 아무리 찍어도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해지할 때 그동안 그 금리를 다 계산해서 한꺼번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우대형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한시적인 상품이고요. 내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다 보니까 만 34세까지만 가능하고요. 청년 우대형이 뭐냐? 우대금리 1.5%를 더 줍니다. 다른 청약이나 이런데 우대는 없고요. 금리만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천만 원을 계속 넣어놓는 거라면
엄청난 돈이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뭐 2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넣는데 그것도 이제 우대금리는 3년 차부터 줍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많은 금액을 넣어놔야지 이게 우대금리가 의미가 있지, 뭐 2만 원, 3만 원 넣고 또 단기간에 넣는다면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 우대형, 이름은 좋은데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이자 조금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지 일단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분양권 사면 되지만 일단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인기 지역은 당연히 프리미엄을 뭐 몇 억씩 줘야 되다 보니까 그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실은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이게 이제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을 때도 있었죠. 지난 몇 년간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이렇게 재테크로도 괜찮았는데 다시 이제 고금리가 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크게 매력이 없습니다. 또 이게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해지는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지난 몇 년간요. 지난 몇 년간에 정기 예금 금리는 1%밖에 안 되고 이거는 1.8% 주니까 여기다 굉장히 많은 목돈을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뭐 목돈 날아가지 않습니다. 거기 잘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도 인출을 안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쓰려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하면 청약 자격은 이제 처음부터 리셋돼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청약 필수품입니다. 꼭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넣는 건 안 좋고요. 이거 재테크로 그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1순위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제 1순위 조건도 까다롭고 뭐 평형도 이제 다 제한이 있었는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1순위만 되면 청약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 큰 평수를 청약할 때는 돈 뭐 모집 공고일까지만 넣으면 바로 청약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유적금입니다. 뭐 형편되는 대로 내도 되고요. 연체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청약통장은 개설하십시오. 무조건 가입해 놓는 게 좋습니다. 부부가 둘 다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부부가 둘 다 가입할 경우 둘 다 청약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세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둘 다 가입해서 나쁠 것도 없지만 또 지방은 뭐 그렇게 집이 남아도는데 이렇게 굳이 청약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죠.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두 개 있어도 사실은 둘을 동시에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가입은 해 놓으시고요. 금액은 최소로 해놨다가 필요하면 그냥 민영은 바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회 최대 10만 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공공을 청약하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넣어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2만 원, 3만 원씩 넣으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수백만 명이 매월 1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을 넣으시려면 매월 1회 최대 10만 원씩 꾸준히 10년 이상 넣어야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뭐 앞으로 청약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집값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분양가는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제 분양가랑 시가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분양은 시가보다 좀 싸야지 이제 매력이 있는 겁니다. 뭐 분양가랑 시가랑 비슷하다면 굳이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돈 주고 사서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 그러니까 분양가가 시가보다 많이 쌀 때 마진 오브 세이프티, 안전 마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만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분양가랑 시가랑 별 차이 없다. 굳이 청약할 필요 없죠. 그냥 기다렸다 사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이제 여전히 청약 기회라면은 지금 서울은 청약할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분양도 이제 둔촌주공 곧 분양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남 3구역, 2구역, 4구역 있긴 있는데 분양가가 뭐 다 10억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첨돼도 사실 들어가기 어렵고 또 서울은 분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첨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통장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주로 3기 신도시라고 봐야 됩니다. 요즘 뭐 수원에도 분양 좀 있긴 있는데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 기회는 앞으로 이제 주로 3기 신도시라고 보셔야 되고 너무 청약 통장에 돈 많이 넣지는 마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청약 통장 무조건 가입하고 금액은 최소로 일단 1순위만 만들어 놓고요. 기다리다가 필요하면 더 넣고 청약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돈을 넣어 놓으면 이걸 뺄 수가 없어요. 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하면 청약 자격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거를 이제 하셔야지 뭐 요즘 뭐 금리가 낮다 뭐 이거 왜 금리 이거밖에 안 주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은행이 먹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이제 예금 받아서 대출하는 게 아니라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들어오는 돈은 주택 도시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건설하는 데 썼고요. 앞으로는 이제 청년주택 건설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금리를 많이 주면은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금리 때문에 여기를 가입하는 건 아니고 청약 자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이게 이제 2009년부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은 이제 공공이나 임대 아파트 청약 가능하고요. 청약 예금은 민영 아파트. 그다음에 청약 부금은 민영은 민영인데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 거였는데 과거부터 가지고 계시던 이거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청약은 가능합니다. 근데 신규 가입은 이제 안 되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이 세 개를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죠. 뭐 공공, 임대, 민영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은 이거는 이제 가입이 안 되고 이것만 가입 가능하고 당연히 뭐 이게 좋은 거죠. 그리고 하여튼 그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그 1순위만 되면 다 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통장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 이제 135제곱미터를 청약하려면 135제곱미터 초과를 청약하려면 1,500만 원이 있어야 되죠. 경기도는 500만 원만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을 내가 정말 확실히 받겠다 이러면은 월 1회씩 한 20만 원 넣으면 확실합니다. 월 1회씩, 월 1회 최대 10만 원씩 20년 넣으면 확실합니다. 그럼 2,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최대 2,400만 원 이상은 사실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수천만 원씩 넣으신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능하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부부가 둘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